자, 6월 25일 이제 정규장 마무리됐고요. 네, 오후 6시 31분이 됐습니다. 자, 파두 영상입니다. 325번째 영상이고요. 최근 들어서 광고 일절 없이 찍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얼마로 됐냐? 자, 21,200원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거든요. 21,200원. 그죠? 자, 일단은 2만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만원 선은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의 연이은 이탈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외인들이 다시 한번 좀 담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기관들이 쭉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이탈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여전히 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과매수 구간 역시도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50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50선까지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2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단일가 거래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잘 유지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뭐 거래량 자체가 뭐 800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달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릴 텐데, 자, 엔비디아가 지금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뭐 최고점에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요 임원진들도 4조 원 가까이 이제 주식을 매각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점인데 여기 들어간다라는 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최근에 주변에서 엔비디아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생겨났는데 이 고점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라도 사실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까지 진행한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래도 AI 이 랠리에 대해서는 전혀 거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분기 이제 실적이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난 1분기 실적 자체도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전혀 거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7일이죠. 27일 이제 새벽 5시 반이 되면 이제 또 마이크론이 3분기 또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는 쉬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제 오전 영상에서 한번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단일 고객사에 대한 뭐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개선이 기대된다. 지금 NH투자증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별다른 투자 의견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네가 이제 상장 주관사였잖아요. 괜히 또 잘못 의견 냈다가 잘못되면 지들이 또 책임져야 되니까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쫄보가 됐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저는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역시도 힘차게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작년 매출은 뛰어넘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낸드 업황 개선 기대감, 내년에 낸드가 디램을 추월할 거예요. 추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SSD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전력 효율을 계속 이제 잡을 거라는 거예요. 전력 효율을. 안 그러면은 이 빅테크들 막 조 단위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해마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인데 전력 효율이 엉망이면 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또 투자 축소, 뭐 AI 유료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전력 효율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SSD의 수요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설계 부분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이 막 확대가 되니까 지금 이 반도체 소재 업계들도 바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낸드 역시도 이제 단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 투입량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방 산업이 잘 되니까 이제 소부장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 역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HBM 다음을 이을 주자를 낸드를 꼽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품 QLC, SSD 이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 부분 이거 이제 또 우리 파도 참가하잖아요. FMS 2024 기술력을 공개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 없이 이런 정말 대규모 행사를 어떻게 참여하냐 이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하면서 가도록 하겠고, 지금 기업용 SSD 수요가 막 미친듯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완전 신바람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잠정 이제 실적 예상치가 8.5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5조 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또 지원인데, 제가 이거를 또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자, 요거는 꼭 한번 짚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걸 따로 저장을 해놨는데 잠깐 기다리시면 네, 금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가지고 와서, 자, 지금 반도체 100조 지원 세액공제 연장한다, 뭐 반도체 특별법 나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글로벌 패권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확실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몇 조였더라? 8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오랫동안 반도체 강국으로 군림하다가 우리나라한테 역전 당하니까 지들도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역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7.9조 원을 우리나라에 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 뭐 아마존은 이 조단위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엄청난 지금 투자 금액을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고객사와 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만 보게 되면은 뭐 직접적인 뭐 파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학습과 추론, 결국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유지 보수 보안, 에너지 컨설팅 등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파도 수주 역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과 AI 공동개발 협력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전년도 매출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수준은 이제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성장. 결국에는요, 코스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파도 이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의 상승 역시도 기대해 보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이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 분명히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좀 개인적인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지금 미국 증시 쪽으로 정말 이 많은 투자 금액들이 몰려갔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려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그만큼 지금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언제라도 진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잘못 들어가면은 된통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5% 오를 때 다른 나라들 막 빵빵빵 막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참 논란이 많고 불만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요만큼 올라갔을 때 다른 나라도 요만큼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전히 갈 수 있는 이 높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올라가봐야 요만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가 매수도 잘 해놓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출발 신호탄이 땅 하고 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탈 나왔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다 집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되고 이 달러 약세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원화가 다시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에 집 나갔던 자금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원달러 환율 리스크는 존재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뭐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등등 뭐 이 세제 개혁,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넘어가서 결국에는 증시의 부흥,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남들을 올라갔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직 못 올랐으니까 스타트만 한번 제대로 끊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걸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를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분명 웃는 날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21,000원 선 이탈 나오면서 21선에 도착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